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지방자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광역의원 유급 보좌관 신설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정치전략연구소 김철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광역의원, 서울시 얘기하면 서울시의원이죠. 서울시의원. 네. 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이건 시도의장들이 다 모여있는 강력한 단체네요. 17개 시도 의장들이 모여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제 정부의 의견을 내거나 뭐 자치단체 의견을 내거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역의원들, 그러니까 서울시의원들 예를 들면 광역의원들에 대한 유급보좌관제를 하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 이번에 또 강력하게 요구한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 선거 바로 직전에 그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의 지방의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한 3,000명이 모였죠. 모여서 지방의원 대회를 했어요. 그래요?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오셨고 안철수 후보도 왔죠. 문재인 후보는 당시 다른 일 때문에 못 왔는데 그 자리에서 두 가지 걸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뤘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그리고 이제 지방의회 이제 보좌관, 유급 보좌관 신설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죠. 박근혜 대통령. 세 명 후보가 다요. 이제 그러면서 그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의 두 축이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하고 지방 의원들의 개인적 보좌관 신설, 유급 보좌관 이 부분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114명입니다. 서울시 의원들이. 시의원이 114명인데 대략 뭐 6급 정도의 정무직을 한 명씩 신설을 하고요. 안 그러면 뭐 계약직 낙급 정도를 한다면 1년간 소요 예산이 대략 한 45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한 30조 원 이상의 서울시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서 1%만 절감을 한다 해도 3천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건데 114명이 보좌 인력이 없이 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실 한 명씩의 보좌 인력만 있다 하더라도 소요 비용이 45억밖에 안 드는 건데.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훨씬 더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전문성이 강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9명의 보좌진을 두고 있습니다. 4급 2명, 5급 2명, 6급, 7급, 9급 인턴 2명 해서 9명의 보좌진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올해 한 360조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300명이 1인당 9명의 그 보좌 인력의 그 보좌를 받으면서 예산을 심의했다면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114명이 보좌 인원 한 명도 없이 30조를 하는 게 훨씬 서울시 의원들의 업무량이 많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따져본다면. 너무나 국회의원하고 이 지방자치의원들하고 차이가 너무나 현격하게 크다. 그런 논리 주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주장을 들어보면 또 이해가 가는데 반대 측의 의견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선 그 서울시의원뿐이 아니고 전국의 17개 시도로 본다면 850여 명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한 명씩의 유급 보좌관을 준다면 우선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한 40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지방 재정이 현재 좀 열악한 상태인데 그 광역 의원들까지 유급 보좌관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론이 좀 있고요. 돈이 없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해외 여행을 자주 갑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는 상황이에요. TV에들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방 의원들의 자질 문제입니다. 자질이요.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젊은 사람으로 또는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 여전히 지방으로 가면 지역 토 세력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고 이런 점들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여론이 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다 있죠. 어떻습니까?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좀 그 유급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베를린 시의회 같은 경우요. 2005년 11월부터 이제 한 명씩 두는 걸로 도입을 했고요. 오래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영국은 그 의원 한 명당 사무실 운영 수당을 줍니다. 그럼 사무실 운영 수당 내에서 그걸 갖고서 본인이 한 명 쓸 수도 있고 2명 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뉴욕 시의회 같은 경우도 보면 영국과 비슷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뭐 연방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도 그 풀제라고 그래서요. 미국은 보통 사무실 운영 경비를 줍니다. 주면은 그 운영 경비를 가지고 네. 개별 의원이 10명을 쓸 수도 있고 20명을 쓸 수도 있고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1인당 한 20명 정도 를 고용을 하고요.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대통령 후보가 될 수가 있는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규모의 보좌를 받는 네. 이런 거죠. 아니 뭐 그 예산을 써도요. 네. 그게 시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돌아와서 혜택이 준다 그러면 뭐 시민들이 별로 아까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근데 이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개정은 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단적으로 별로 해주고 싶지 않죠. 그래요? 왜 그런가요, 그게? 광역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명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구로 보면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광역 의원들이 개별 역량도 뛰어나지만 거기다가 보좌 인력까지 한 명 더 더해져서 네. 예를 들어 시의회에서 스타 의원이 됐다. 네. 이런 상황이 되면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자기 자리를 좀 위협받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 중앙 정치가 지금 국민들한테 예. 미움받는 요인 중에 하나 같은데.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지방자치의 발전, 지방의회의 어떤 독립성의 강화 그렇죠. 이런 네.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네. 따라서 네. 해주기 어려운 그게 아마 가장 큰 요인 같아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그 몇몇 시의원들하고 통화도 해보고요. 아, 그러셨어요? 예. 뭐라 그러시대요? 아유 실제는 국회의원들이 안 해주고 싶어서 안 한 거 아니냐. 뭐 지금까지는 명목상 그 안전행정부에서 반대를 했어요. 정부에서요? 예, 정부에서 반대를 해왔는데요. 그게 이제 지방재정 열악하다 이런 취지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 유정복 장관이 들어서면서 네.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최근에 청와대 업무보고 할 때도 그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정치권도 지금 조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여야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발의를 했는데 아직 상임위에서 심사는 안 했고요. 안행부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았다고 얘기가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어떻게 가야 하는 게 좋을지 좀 얘기해 지금 이제 주시죠. 지방자치법의 33조 2항을 좀 신설을 하면 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33조에서 예, 2항을 이항. 붙이면 된다. 붙이면 되는데 그 붙이는 내용이 네. 시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의 보좌 직원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둬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 둘 있다. 수 있다. 네. 이런 조항을 신설하고요. 네. 이제 부대 조건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의 여건, 지방 그 재정 자립도라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규모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규모에 맞춰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거쳐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뭐 그런 조항 정도를 만들어 준다면 네. 예를 들면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도 30조가 넘고요. 네. 재정 자립도가 2013년 기준으로 87.7%가 되는 상황인데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네. 해볼 수도 있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131명입니다. 네. 뭐 1명이고 그 그러니까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방 자립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다른 이제 지방의 지역의 재정이나 규모나 또 자치단체와 의회의 관계라든가 네. 여러 가지 것이 고려돼서 스스로 좀 결정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지금 정보 좀 현재-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현재 근데 전국 시도의회에서 다 같이 요구를 한 거 아닌가요? 상황은? 지금 시도의회 의원, 그러니까 의장 협의회에서 공동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지금은 일괄해서 해주기보다는 네네. 각 자치단체의 규모나 예산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 어느 지역은 뭐 6급을 할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7급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그 유연성 있게 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네네. 대신 할 수 있는 길은 좀 열어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그 법정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이게 좀 자질 문제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제 생각에는 보좌관을 두면은 더 자질도 올라갈 것 같고요. 지방자치도 많이 발전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예.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길 좀 바라면서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철구 소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